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나눠 먹기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2조각에서 10조각까지 원하는 대로 잘라준다고 하죠. 그래서 조각수, 피자 조각수와 피자 먹는 사람의 수, 이렇게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n명의 사람이 최소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한 조각 이상 피자를 먹으려면 몇 판의 피자를 시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슬라이스, 이건 나눠주는 조각수죠. 그래서 2조각에서 10조각까지 그 인원은 1명부터 100명까지가 있습니다. 입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판에 7조각짜리 피자가 있어요. 이거를 10명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자를 몇 판 시켜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죠. 자, 일단 쉬운 예로 4조각짜리 피자가 있습니다. 이걸 12명이서 먹으려면 총 3판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이서 7조각을 먹으려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판을 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총 2판을 시켜야 되죠. 자,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풀어내가는 데는요, 우리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자 회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킵니까? 고깃집에서 잘 그러죠. 일단 시켜요. 그래서 먹고 부족하면 다 못 먹은 사람 또 있어? 그럼 하나 더 시키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원에 맞게 시키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한 판 더 시킨다. 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원이 뭐 7명인데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쵸? 7명이서 3개 먹으려면 몇 판을 시켜야 되냐? 2점 몇 판 이렇게 뭐 나오겠죠. 뭐 1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 그래? 딱 떨어지지 않아? 그럼 한 판 더 시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시켜놓고 부족하면 또 시키는 방법. 두 번째, 인원이랑 조각수를 파악해서 몇 조각 정도 시키면 되겠다. 그런데 애매하게 모자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한 판을 더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슬라이스 7조각짜리를 10명이 먹을 때와 4조각짜리를 12명이 먹을 때, 이걸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일단은 한 판 시키고 모자라면 또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에 맞게 시키는데 좀 애매하다 싶을 때 하나를 더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앤서라는 몇 판, 피자 한 판에 슬라이스를 곱하면 총 한 판을 시켰을 때 몇 조각의 피자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인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눴을 때 1인당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7을 15로 나누면 일단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하고 나머지 몇이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1인당 한 조각이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이 조각 수의 인원수를 나눠서 1인당 몇 조각을 먹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한 조각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한 판을 더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while 7조각, 한 판을 시켰을 때 7조각짜리니까 즉 7조각인데 여기를 10으로 나눴을 때 1인당 먹을 수 있는 피자 수가 한 조각이 아니다. 0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 판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판이 되는 거고요. 두 판이면 한 판당 7조각이니까 두 판이면 14조각. 이것을 7명이서 먹게 되면 1인당 한 조각이 일단은 나오겠죠. 14조각을 10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1인당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조각은 알아서 나눠 먹든지 하겠죠. 어쨌든 기본 전제 조건, 최소 한 조각 이상은 모두 먹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맞춥니다. 원래 여기서는 답이 두 판이었고요. 얘는 세 판이었죠. 자,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2, 3 정확히 나왔죠. 첫 번째 방법은 1인당 피자 몇 조각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초점이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몇 판을 시켜야 모두 먹을 수 있느냐,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원수의 조각수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처럼 10명이서 7조각을 먹으려고 할 때 10 나누기 7을 하면 1점 몇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한 판 하고도 조금 더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 판 하고 3조각 더 주세요,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좀 더 남는다면 한 판을 더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인원수 나누기 조각수를 했을 때 딱 떨어진다. 두 번째 예시처럼 12명이서 4조각짜리 피자를 시킨다 할 때는 정확히 3판이면 딱 떨어지죠. 그 경우에는 한 판을 추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과 이 슬라이스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다는 것. 즉, 딱 떨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한 판하고 몇 조각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면, 즉 나머지가 0 이상이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n 나누기 슬라이스를 한 값에 플러스 한 판, 1점 몇 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정확히 두 판을 시켜버리고요. 딱 떨어지면 그 판수대로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앤서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전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은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내가 더 쉽게 접근을 했느냐, 우선 그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옆에 적어 놓은 것처럼 실제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문제에서 봤지만 조각수와 인원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00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 차이가 얼마 없었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넓어졌다면 아마 방법 1과 이 방법 2에 대한 차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피자 나눠 먹기죠.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7조각으로 아예 픽스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바뀌는 건 피자 나눠 먹을 사람의 수, n 이런 것만 정해줬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쉽죠. 자, 7명일 때 7조각짜리 한 판을 시키면 충분히 다 나눠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인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7로 나눴을 때 한 판이면 되겠죠. 그리고 15명입니다. 그럼 7조각을 먹으려면 총 7 나눴을 때 2하고 점 1 이렇게 나오겠죠. 뭐라도 나머지가 생기면 여기 플러스 한 판을 더 시켜서 3판을 시키면 되겠죠. 이전에 이미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에 보면 미리 답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예시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1, 1, 3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인원에 피자 조각의 개수를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몇 명이 먹겠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3학년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원과 피자 조각수인 7을 나눴을 때 혹시라도 나머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머지가 있다면 n에서 7을 나눈 거에서 애매하게 뭔가가 남는다는 거니까 플러스 2를 시켜줄 거고요. 딱 나눠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인원수 나누기 피자 조각 해서 정확히 떨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 1, 3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배열 넘버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넘버스 배열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원소 중 2개를 곱해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서 2개를 곱했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큰 수끼리 곱해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5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1 곱하기 24를 해야 가장 큰 수가 나오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큰 수끼리 곱해야 가장 큰 수가 나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 곱하기 2보다는 10 곱하기 20이 나타나야 당연히 큰 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큰 수를 배열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큰 수를 추출해낼 수 있을까?
다른 자료 구조를 생각한다면 뭐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맥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수 하나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레이 안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어지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있고 0, 31, 24, 11, 9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큰 수끼리 곱해야 가장 큰 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가장 큰 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라는 건데, 어레이스 클래스에서 sort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sor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렬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통해서 작은 수가 가장 앞으로, 큰 수가 가장 뒤로 갈 수 있도록 정렬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이것을 한번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된 넘버스를 스트링화 시켜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수는 가장 뒤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큰 수 두 개를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4와 5, 그리고 여기는 뒤에 있는 24와 31,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하면 되는데, 큰 수를 뽑아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넘버스의 마지막 인덱스를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인덱스보다 1이 크니까 마지막 랭스에서 1을 빼면 얘가 나오겠고요. 2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꺼내서 두 개를 곱해 볼 겁니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받아온 넘버스에서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스의 랭스, 이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벗어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에는 끝에서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서 첫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값을 곱해가지고 이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과 744가 나타났죠. 같은 값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 게 꼭 민이나 맥스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반복 출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yString과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myString에 있는 각 문자를 n만큼 반복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myString은 2자에서 5자 정도 되고요. 이 n은 반복 횟수는 2번에서 10번까지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hello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n이 3이었을 때 이걸 반복하는데 h, e, l, o 이게 각각 3번씩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6번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L이 2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H가 3번이니까 H, H, H. E도 3번이니까 E, E, E. L은 2개니까 6번. 그 다음에 O, O, O. 이렇게 해서 각각 3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자열에서 한 글자씩 일단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꺼낸 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문자를 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hello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은 이걸 꺼내오는 게 첫 번째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n을 해가지고 뭐 3이다라고 쓰는 HHH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명심하고 한번 바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hello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문제 과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글자씩 꺼내야 되고요. 두 번째, 꺼낸 문자를 반복해야 됩니다. 우선 한 글자씩 꺼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할 거고요.
이 i라는 녀석은 0번부터 해서 myString의 랭스 그 길이 직전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글자씩 빼와야 되는데요. 이거를 빼오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myString에서 캐릭터 at 이라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몇 번 인덱스에 있는 놈을 꺼내오라. 문자열이라는 거 결국 문자 캐릭터의 배열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answer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안 되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얘는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 번을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포문을 하나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j라는 녀석이 0부터 반복 횟수 n보다 작으면 j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보통 3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반복된 만큼 answer에는 이 캐릭터에 i번째 문자가 이런 식으로 누적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꺼낸 문자를 이렇게 반복해서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을 누적합하는 데는요, 이런 식으로 더하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트링 누적합을 한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만큼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트링 빌더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answer를 누적합한다기보다는 빌더에 append를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은 잠깐 지우고 answer 대신에 이 빌더를 반환할 건데 그냥 반환하면 안 되죠. toString 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반환을 시켜줄 겁니다. 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서 이 이중 포문 각각 꺼내온 한 글자씩을 각각 3번이 아니라 n번이죠. n번씩 돌려서 결과값을 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0.04ms에서 0.06ms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중 포문이 조금 거슬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repea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자열을요 반복시켜줘요. 그래서 걔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빌더에다가 append를 시켜줄 건데 myString의 캐릭터에 위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n번만큼 얘가 포문을 통해서 반복이 됐다면 이번에는 repeat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repeat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repeat이라는 메서드는 문자열에서만 동작해요. 그래서 얘를 문자열화 시켜줘야 되는데 string.valueof라는 걸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열을 그냥 더하기만 해도 얘 자체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화를 시켜주고요. 여기에 repea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몇 번 반복할 건지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n번 이렇게 넣어도 포문을 쓰지 않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단점은요, 속도가 위에 것보다 느려요. 그래서 얘로 동작했을 때는 5.75ms에서 16.98ms 위에보다 훨씬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이중 포문을 쓰지 않고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